황혼의 명탐정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경로당에는 늘 그렇듯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화투를 치거나 예시하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영희 여사는 언제나처럼 구석자리에서 뜨개질을 하며 귀는 주변 대화에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희 여사는 동네에서 소문난 오지라퍼였거든요. 별것 아닌 일도 금세 온 동네에 퍼뜨리는 걸로 유명했죠. 아이고, 일을 어쩌지? 일을 어쩌면 좋아? 갑자기 들려온 절망적인 목소리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자 할머니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품위 있기로 소문난 정자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정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영희 여사가 뜨개질을 내려놓고 다가갔어요. 영희야.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보물 같은 사진첩이 없어졌어. 사진첩 하나가 없어진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저렇게 울까 싶었지만 정자 할머니의 다음 말을 들은 순간 영희 여사의 심장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 젊은 시절이 다 들어있어. 특히 그 사람과의 사진들이. 정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영희 여사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동네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정자 할머니에게 돌아가신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기억나? 영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정자 할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 누가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 같고 밤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영희 여사의 수십 년 된 촉이 움틀거렸습니다. 뭔가 단순한 도난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자 할머니의 태도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고요. 마치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자야, 혹시 다른 가족들은 알고 있어? 아들이나 며느리는? 아니야. 절대 안 돼. 정자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가족들은 모르게 해야 해. 특히 우리 며느리는. 그 여자는 절대로 모르면 안 돼.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평상시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정자 할머니 성격이었는데 말이죠. 그럼 경찰에는 신고했어? 그것도 안 돼. 정자 할머니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부탁이야. 내가 좀 찾아줄 수 있을까?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영희 여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오지라퍼라고 놀림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사진첩을 찾는 일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정자야, 나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도움도 좀 받으면 안 될까? 누구를? 박철수 영감님이나. 그분이 예전에 형사 일하셨잖아. 정자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철수 영감님이라면 그분은 믿을만해. 그렇게 영희 여사의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옹은 동네에서 무뚝뚝한 독거노인으로 통했습니다. 부인을 잃은 지 5년이 넘었는데 그 후로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희 여사가 정자 할머니 사건을 털어놓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진첩이 없어졌다고? 박철수 옹이 낡은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어요.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고 경찰 신고도 거부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철수 영감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박철수 옹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일어서서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영희 여사, 나도 사실 요즘 너무 심심했어. 예전에 하던 일이 그리워서 말이야.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일단 현장부터 봐야지. 정자 할머니 집에 가보자. 두 사람은 정자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박철수 옹이 물었어요. 영희 여사는 이 일을 왜 맡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호기심인가? 영희 여사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글쎄요. 평생 남들 일에 참견만 한다고 욕먹으면서 살았는데 이번엔 진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자 할머니가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박철수 옹은 영희 여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수다쟁이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자 할머니 집은 2층 다세대 주택의 1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정자 할머니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어서 들어와.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박철수 옹은 현관에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문짝, 자물쇠, 신발장. 마치 진짜 형사가 된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사진첩을 평소에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안방 장롱 위쪽 서랍에. 가봅시다. 안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철수 옹이 장롱을 살펴보니 위쪽 서랍이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어진 게 없어요? 맞아요. 그것만 없어졌어요. 이상하네. 박철수 옹이 중얼거렸어요. 도둑이라면 다른 귀중품도 가져갔을 텐데. 영희 여사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자야, 여기 먼지 자국이 이상한데? 창틀 근처에 발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창문으로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혹시 창문은 항상 잠가 놓으세요? 박철수 옹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날씨가 좋을 때는 환기를 위해서 열어놓기도 해요. 며칠 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소리였어요? 정자 할머니는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뭔가 긁히는 소리, 아니면 누가 속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박철수 옹과 영희 여사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단순하지 않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영희 여사가 집에 돌아와 혼자 끙끙거리며 사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손녀 미나가 대학교에서 돌아왔어요. 23세 미나는 영상 제작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미나야, 할머니가 좀 복잡한 일에 휘말렸어. 무슨 일인데요? 설마 또 동네 아줌마들이랑 싸우신 건 아니죠? 영희 여사는 정자 할머니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해줬어요. 미나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는데 점점 흥미로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그거 완전 미스터리잖아요.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경찰 신고도 거부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박철수 영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 좋은 콘텐츠 소재인데요. 요즘 실버 탐정 이런 거 진짜 핫하다고요. 콘텐츠? 그게 뭔 소리야? 유튜브요. 할머니의 탐정 활동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제목은 황혼의 명탐정 어때요? 영희 여사는 당황했어요. 아니, 미나야. 이건 진짜 일이야. 장난이 아니라고. 저도 진짜예요. 할머니, 요즘 시대에는 모든 게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증거로도 쓸 수 있고요. 미나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그리고 제가 젊은 감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SNS 조사한다거나 인터넷 검색한다거나. 영희 여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나가 도와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영상으로 찍혀서 온 세상에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미나야, 그래도 이건 남의 사생활이 걸린 일이야. 그럼 정자 할머니한테 허락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할머니,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희가 팀을 이뤄서 해결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국 영희 여사는 다음날 정자 할머니와 박철수 옹에게 미나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유튜브라. 박철수 옹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이 커지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미나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저희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비슷한 일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정자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 사진첩만 찾을 수 있다면 뭐든 괜찮아. 이렇게 3명의 황혼의 명탐정단이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본격적인 조사는 정자 할머니의 주변 인물들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사람의 조사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박철수 옹은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노트에 손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이웃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정자 할머니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며칠 전 밤에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반면 미나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자 할머니 성함이 정확히 뭐예요? 김정자야. 나이는요? 올해 76이야. 미나는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자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센터 정보, 심지어 옛날 신문 기사까지 찾아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정자 할머니가 30년 전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고 박영수 씨 추모기금. 박영수가 누구예요? 영희 여사는 깜짝 놀랐어요. 박영수.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정자 할머니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던 이름이었어요. 한편 영희 여사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시장 아줌마들, 경로당 할머니들, 동네 슈퍼 아저씨까지 영희 여사의 입 덕분에 온 동네가 정자 할머니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영희야, 그런데 정자가 왜 가족들한테는 말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좀 이상하긴 해. 혹시 그 사진첩에 뭔가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그럼 자식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첫 번째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나가 정자 할머니 집 주변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박철수 옹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미나야. 그 카메라 좀 치워. 왜요? 증거를 남겨야 하잖아요. 증거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기억하는 거야. 그런 기계에만 의존하면 안 돼. 할아버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디지털 증거가 훨씬 정확하고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긴 뭐가 객관적이야. 사람의 눈과 직감을 따라갈 수 있는 기계가 어디 있어.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영희 여사가 나섰어요. 아이고, 둘 다 그만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자 할머니 도우려고 모인 거 아니야? 할머니는 또 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떠들고 다니세요? 미나가 영희 여사에게도 화를 냈어요.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정자 할머니가 더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방식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수상한 놈들도 꼼짝 못하는 거라고. 세 사람이 서로 다투는 사이 정자 할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만해요. 다들 나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그냥 포기할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 사람 모두 부끄러워졌어요.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정작 도와줘야 할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죄송해요, 정자 할머니. 미나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 박철수 옹도 사과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자를 도우려는 마음은 같은데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야. 영희 여사가 중재에 나섰어요. 앞으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세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옹의 경험과 직감, 미나의 젊은 감각과 기술, 영희 여사의 인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며칠 후 미나의 온라인 조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좀 봐요. 미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30년 전 지역신문 기사였는데 정자 할머니가 고 박영수 씨 추모기금을 기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영수, 이 사람이 누구지? 박철수 옹이 중얼거렸어요. 제가 더 찾아봤는데요.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고 날 당시 나이가 28세였는데 정자 할머니보다 한 살 어렸어요. 영희 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박영수가 정자 할머니의 그 첫사랑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미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네, 좀 더 찾아볼게요. 한편 박철수 옹은 직접 오래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박영수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박영수, 그 친구 말이지. 70대 슈퍼 사장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잘생기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정자하고 연애했었지. 그런데 정자 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헤어졌어. 그 후에 정자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고, 그럼 박영수는? 그 친구는 결혼을 안 했지. 계속 총각으로 지내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어. 박철수 옹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정자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진첩에 집착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영희 여사는 정자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정자야, 혹시 그 사진첩에 박영수 씨와의 사진이 있는 거야? 정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야, 내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비밀이야. 영수와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증거였어.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영희 여사는 정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정자야. 우리가 꼭 찾아줄게. 고마워, 영희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사실은 누가 가져갔는지 짐작이가. 세 사람이 모두 놀랐어요. 누구야? 내 며느리일 거야. 정자 할머니의 며느리 김순이는 동네에서 알뜰살뜰한 주부로 소문나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 여사는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며느리라고 생각해? 박철수 옹이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 내 방을 기웃거렸어. 내가 없을 때 몰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내가 혼자 지내는 게 위험하다면서 요양원 얘기를 했어. 요양원? 미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들이 바빠서 돌볼 수 없으니까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면서. 근데 내가 싫다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 영희 여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진첩 도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정자야, 며느리가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 같아? 글쎄, 아마도 내가 혼자 살면서 가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핑계로 삼으려는 것 같아. 혹시 며느리가 그 사진첩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미나가 예리하게 물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모를 거야. 내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거든. 하지만 박철수 옹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30년 전에 추모기금 기사가 신문에 났잖아요. 며느리가 그걸 보고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정자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럼 며느리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자. 영희 여사가 제안했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정자 할머니가 급하게 말렸어요. 만약에 내 추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 괜히 가족관계만 더 나빠질 거야. 미나가 나섰어요. 그럼 제가 몰래 확인해 볼게요. 며느리 SNS라도 한번 보면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SNS가 뭐야? 정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해요. 미나는 김순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포스팅이 늘어났더군요. 특히 어르신 요양 서비스 관련 글들을 여러 개 공유했어요. 이거 좀 수상한데요? 갑자기 요양원 광고를 막 공유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해뒀고 가족의 동의 없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경우 같은 법률 정보까지 찾아봤더군요. 박철수 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사진첩은 미끼였을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를 만들려고. 할머니,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영희 여사가 어리둥절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낫겠다고 말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정자 할머니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어요. 미나가 며느리의 온라인 활동을 더 추적해보니 최근에 부동산 사이트도 자주 접속했더군요. 특히 정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땅값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집이 할머니 명의예요? 응, 남편이 돌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해줬어.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자 할머니가 멀쩡한 상태에서는 그럴 명분이 없으니까 치매 의혹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의심만으로는 가족을 고발할 수 없었거든요. 박철수 옹이 제안했어요. 직접 확인해보자. 며느리 집에 가서. 어떻게? 정자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친구 모임이 있어서 외출한다고 하고 우리가 몰래 집을 지켜보는 거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영희 여사가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드론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도 촬영할 수 있어요. 미나가 신났어요.
계획은 이랬어요. 정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친구 집에서 하루 종일 있을 거라고 말하고 3명의 탐정단은 며느리의 행동을 몰래 관찰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정자 할머니가 집을 나선 후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 김순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남성과 함께였어요. 저 남자가 누구지? 박철수 옹이 쌍안경으로 관찰했어요. 미나가 드론을 띄워서 가까이서 촬영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이 붙은 차로 왔네요. 두 사람은 정자 할머니 집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며느리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저기 봐요. 들어가고 있어요. 30분 후 두 사람이 나왔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그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뭔가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영희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오후에 며느리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요양원 직원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들도 집 안으로 들어가네요. 미나가 드론을 더 가까이 보내서 창문을 통해 촬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며느리가 정자 할머니의 사진첩을 들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기요. 저기 사진첩 있어요. 박철수 옹이 급하게 쌍안경을 들여다봤어요. 맞다. 저게 사진첩이야.